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접니다. 오늘은 중국집 볶음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중국집 볶음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짜장이 들어간 볶음밥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겹살 라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볶음밥으로 나뉘는데, 옛날 볶음밥, 즉 라드 볶음밥은 짜장 소스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계란국을 줘서 조금 더 깔끔한 맛을 잡았던 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볶음밥이었고, 좀 무거운 사실이지만 이게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을 때를 기점으로 많은 중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노선을 틀어서 판매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원래도 6대4 정도로 짜장 소스가 들어간 볶음밥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게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을 당시에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가게 대부분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식당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진 볶음밥입니다. 지금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그래도 볶음밥 자체를 아이들이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짜장 소스를 이용해 거부감을 줄인 것도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여튼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건데, 근데 들어가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밥과 계란, 대파 정도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에 들어가는 재료는 알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맞다, 이거 진행할 때 햇반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조금 더 고슬고슬하고 밥알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는 볶음밥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최적의 밥 상태예요. 햇반 자체가 조금 많이 최적의 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새우도 괜찮고 당근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새우와 당근을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면 파와 기름을 불에 가열해줘야 합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대파는 굉장히 빨리 타는 물질이라서 웬만하면 낮은 온도에서 파기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탑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면 새우를 넣으실 분들은 대파를 넣고 파기름이 만들어진 후에 당근과 새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더 볶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면 계란을 넣어주는데, 계란은 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2개도 괜찮지만 3개를 넣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계란을 넣고 빨리 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란 자체가 완벽하게 익을 정도로 가열되면 안됩니다. 무조건 노른자가 터져서 질척하게 됐을 때 밥을 넣어야 완벽하게 익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넣어주면 되는데 밥 양은 알아서 넣으세요. 그냥 대충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밥 안에 간을 해주면 완성이 될 텐데, 볶음밥은 2가지로 가능합니다. 간장과 굴소스, 이 2가지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굴소스는 알아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진간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새우를 넣자는 경우라면 이 해물용 간장을 추천합니다. 제가 일했던 식당에서는 이 간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자취생이나 혼자 사는 학생들은 구비해두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을 테니까요. 이거 저번 연도 12월에 샀는데 2024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면 굉장히 만족할 겁니다. 이용할 것도 정말 많아요. 해물의 맛을 2배 정도는 끌어올려주는 간장이다 보니까 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추천합니다. 간 자체가 좀 많이 센 재료다 보니까 알아서 조절해 주시고 본인의 입맛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하고 참기름을 넣어주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나는 중국집에서 파는 볶음밥을 그대로 먹고 싶다는 분들은 화유를 넣고 불맛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말이 더럽게 많아서 길어 보이는 거지, 촬영 시간이 하나 만드는데 5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어요. 플레이팅을 하면 대충 이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어때요? 정말 별거 없죠? 여기에 새우를 넣으시는 분들은
후추를 넣어준다면 아마 충분히 더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새우는 이런 칵테일 새우나 아니면 이런 작은 새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새우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게 식감적으로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새우가 너무 큰 거는 딱히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번에 짜장면에 소스를 부어주면 이게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혹은 배달을 시켜 먹을 때 6,000원 이상을 주고 먹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볶음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오케이 5분 만에 함? 이러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딱히 구독을 눌러달라고 구걸하지도 않고 좋아요를 달아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나 질문은 받을 수 있겠지만 원색적인 비난이나 그런 글들은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불편러들이 딴지를 걸지 못하게 이걸 5분 만에 만드는 과정을 2배속을 제외한 편집이 없는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우선 저는 빠르게 시작하니까 대파와 기름을 웍에 넣어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맞다. 볶음밥을 진행할 때는 웍팬이 없는 경우라면 프라이팬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지만 프라이팬으로 진행을 하면 매우 불편한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자취생 분들은 냄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웍팬과 프라이팬 이 두 개는 무조건 필수로 사둔다면 요리를 할 때 또는 무언가를 조리를 할 때 매우 편리할 겁니다. 프라이팬은 온도가 올라가고 파김의 향이 조금씩 올라오면 계란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기름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온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저어준 다음 이제 밥을 넣어주면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거 있죠. 저는 절대 중국집 볶음밥을 만들 때 진간장을 넣지 않는 사람이라 굴소스와 해물용 간장을 넣겠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맛이 됐다면 이제 조금 볶아준 다음 참기름과 화유로 마무리를 해주면 4분 30초 만에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을 따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못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요. 정말 슬펐습니다. 제가 이걸로 아직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게 진행하죠? 여튼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행복하세요.